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논란 끝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발표가 났습니다. 네. 앞으로도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2017년 새 교과서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행정고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지금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11월 초에 확정고시가 이뤄질 겁니다. 네.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화하겠다라는 확정고시가 이뤄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필진 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네. 지필을 11월 말부터는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 11월 말까지는 지필을 마무리 짓고 한 달 12월부터는 전문가 감수 검토를 거친 다음에 2017년 3월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새 교과서로 가르치는 그런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자, 이념 논란이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과제일 텐데 지필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어쨌든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안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도죠. 지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지적을 하고 드디어 올해 2월 달에 균형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네. 아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2013년도에 그 새누리당의 정책기관인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원의 어떤 이 검토에 의해서 봐도 네. 반드시 국정이 필요하지 않다. 검인정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라는 그런 레포트도 있습니다. 뭐 재작년 일입니다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가 강하게 추동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역사적인 팩트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고 어떻게 관점에서 바라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발생이 된 건데 네. 국민통합교과서를 만든다. 뭐 최근에 제 이름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지칭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국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뭐 불편하게 들리고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국사교과서 그리고 통합 뭐 균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그 사실을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 산업화의 문제도 그렇고 또 5공화국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이건 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산업화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여전히 갈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갈등의 그 진원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 대립이거든요, 사실. 네. 산업화와 민주화가 서로 수정 보완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진영 논리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바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 지금 정부 측 집권 세력 측의 말에 의하면 너무 편향됐다, 좌편향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안 된다라는 건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를 서술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지식사회라든지 시민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사실 현재 정부 여당의 이러한 방침을 제어할 그런 수단을 거의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네. 입법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역설적으로 국정교과서가 정말 좌우 학자들 잘 지필진을 구성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황운여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념적인 문제가 그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되는 예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인 통합이라든지 국민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 교과서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사회 네. 통합이 돼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시도 자체가 대단히 뜬금맞다. 그리고 네. 좀 평지풍파를 일으킨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지필진 문제와 관련해서 황운여 장관이 어제 뭐 어느 정도 허락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필진이 균형 있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건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많은 지식인들이
국정화가 바로 올바른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현행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편향이 돼 있다. 또 뭐 자학사관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네. 지적,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한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 측면은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 가치 아닙니까? 그것을 과연 국가가 교과서 발행을 독점하는 것이 역사 해석을 국가가 그냥 국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가? 이 가치 사이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때로는 이쪽으로 쏠리고 때로는 이쪽으로 하고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위원장도 말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가 과거보다는 검정교과서보다는 많은 인력이 참여를 할 것이다. 네.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또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감수 인력들도 같이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좌우를 벗어난 중립적인 인물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겁니다. 네. 많은 지금 역사학자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 반대 성명도 내고 했는데 네. 과연 그분들이 어용이라는 그런 낙인까지도 감수하면서 네. 또 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꺼려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설득하면서 참여시키느냐 그 동기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과연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절차상으로 일단은 보면은 그 의견 수렴 과정은 있긴 있습니다. 과연 네.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 수렴 하겠죠. 뭐 절차가 나와 있는 거니까 아까 이제 화면에 모니터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뭐 그 집필진을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집필만 시키겠다, 집필만 하게 하겠다라는 게 방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게 이제 예를 들 때 교학사 교과서가 한 2년 걸렸는데 그 교학사 교과서도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나왔다라는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집필진을 아무리 구성을 잘하고 1년 동안 전념하게 하더라도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아무튼 간에 1년 동안을 뭐 전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역사라는 건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어떠한 관점을 조율하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어떠한 다양한 해석을 거기에 담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을 이렇게 해서 정해서 2017년도까지 하자라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018년도 2월 25일까지니까 임기 말까지 마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는 뭐 다르게 아주 정치로 해석한다면 2017년도 말에 대선이 있으니까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청년이나 젊은 유권자들에게 좀 보수층의 생각을 좀 이렇게 뭐 각인시킨다고 그럴까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추론을 낳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시기도 너무 이렇게 1년 뭐 5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2017년도 3월부터 배우겠다라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도 꼭 군사 권위주의 정권 때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갈갈 찢어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부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점들이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지 역사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가 지금 역사 교과서고 지금 고등학교가 지금 국사 교과서로 돼 있는데 네. 이것이 좌편향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네. 그것은 정말 견강부회라는 생각을 전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념 논쟁으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국회 새정치연합 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청와대 항의 방문하고 네. 그리고 민원실에다가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오전에. 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거리에 나간 것이 작년 세월호 문제 투쟁 때 한번 나갔고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네. 그만큼 야당에서는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오후에 신촌에 나가서 당지도부들이 나가서 장애 투쟁을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여야 할 것 없이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뭐 정치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결국 아이들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미래를 장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 이념 투쟁으로 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래 유권자들 또 미래의 자기 지지층들을 확보하기 위한 결국 여야의
싸움 양상으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덕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의 집안 싸움은 일단 살짝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렇죠, 예. 듯한 느낌도 드는데 당 내부의 결속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이야 지금 여야 내부의 계파 갈등에 안주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념 전쟁, 역사 전쟁,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아요. 범죄와의 전쟁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전쟁이 많은데 지금 이제 단순히 역사 교육의 문제나 어떤 역사 철학의 문제를 떠나서 내년 총선과 17년도에 대선을 의식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그 교과서에 대해서 뭐 아베 교과서니 저기 아주 그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여당은 이것이 이제 국정교과서라는 국정이란 말이 거부감이 들고 불편하니까 올바른 교과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야당도 이 부분을 친일 독재로 이렇게 이제 아주 하나의 프레임으로 단순화시켜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네. 또 여권은 여권대로 이쪽을 좌편향됐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 가장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생산성을 까먹는 게 바로 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권들도 스스로들이 자신들이 정쟁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도저히 어떻게 뭐 정책이 돼가지고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말이죠. 이 관점의 문제라서 이걸 아무리 좌우의 성향을 가진 학자들, 뭐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같이 한다 하더라도요. 네. 이것이 바로 국정이란 그 이유 하나가 바로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왜 굳이 이렇게 갈등적인 요소가 많은 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는 지금 4대 구조 과제가 있잖아요. 개혁 과제가. 네네. 노동개혁, 노사정 타협됐다고 하지만 타협이 된 게 뭐 있습니까? 노조 네. 소득률이 우리나라 2% 3%밖에 안 돼요. 네. 거의 민노총도 안 들어와 있고 말이죠. 근데 지금 그걸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두 블랙홀을 빨아들인다. 네. 그 여야 내부의 뭐 내용에 가라앉겠지만 그건 구조적으로 언젠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고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여야 문제를 떠나서 지혜로운 이 정책 이슈인가 제기인가 이런 네.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사실 이 시기 얘기가 나온 것 가운데 하다가 오늘이 사실 그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야 돼야 하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안 날 계획이죠. 오늘이 내년 총선 딱 6개월 전입니다. 네. 6개월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후보들이 뛸 운동장, 네. 링을 만들어두는 것을 이제 오늘 선거구 획정에 하고 다음 달 13일에는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네. 시한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도 아마 선거구 획정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과 성명을 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여야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만나서 정치 신인들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오늘인데 그 공직선거법 개정도 사실 물 건너갔고 사실 지금 선수들이 뛸 운동장도 안 만들어진 상태고 네. 또 어떤 룰을 가지고 할 건지도 안 만들어진 상태고 되게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치권이 앞으로 좀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자꾸 뭐 이러저러한 돌부리에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고만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